네. 자, 신상훈 교수와 이정훈 대표 함께하는 월요일 시간 참 기대를 저희가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키워드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예,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 이 말을 저는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네. 네 자신을 좀 알아라. 예. 날 잘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좀 스스로 잘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시장 경제를 말할 때 애덤 스미스가 한 말 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 있죠. 저도 이제 철학을 뭐 주전공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손도 궁금하지만 본인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지 이 자기 분석을 한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자, 스스로를 잘 알아서 일단 현실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세운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취업 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신상훈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네.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질문을 좀 본인을 잘 드려보시네요. 알고 계시죠? 저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개콘에 보면 뭐 예. 사람이 아니문이다. 요즘 이게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예. 되게 우리가 이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네. 세 분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냥 본인 스스로 가상의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예. 그 원 안에 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 그러니까 성별, 나이, 이름 뭐 이런 걸 빼고요. 가장 떠오르는 단어 두 개만 딱 연상해 보시죠. 떠올렸죠? 네. 저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그럼 송상은 씨부터. 아, 저부터요? 네. 어떤 단어가 두 개 떠올랐죠? 뭐 스스로 이야기하기 좀 민망한데요. 네. 그냥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밝음, 예. 그리고 뭐 적극성, 적극. 이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걸 보여주세요. 네, 네, 아니, 네. 그런 걸 보여주신대요. 네. 그럼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네. 그리고 네. 뭐 재권 씨는 제가 안 듣겠고요. 저기요, 왜요? 뭐 나올 게 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은 선생님은 어떤 예, 궁금해요, 선생님. 저는 지금 딱 나왔던 게 목표랑 치열하게 산다. 이게 나왔습니다. 네. 안 민망하세요? 좀 민망하네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볼게요. 저를 딱 떠올리면 유머가 먼저 떠올라요, 유머. 유머. 맞아요. 예, 유머로 싸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밝음, 이런 게 떠오릅니다. 밝음, 네,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자기주관적으로 떠올린 연상 단어는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단어들라는 거죠. 예. 제가 상은 MC를 볼 때 이미 밝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는.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정은 선생님도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거의 잠을 안 자니까요. 네. 에브리데이 밤샘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불면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제가 게임 형식으로 가지고 가본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들은 결국 객관화되어 있는 단어긴 하지만 원래 하나의 단어만 선택하라고 하면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합니다, 사람은. 근데 이 단어를 중간에 놓고 이제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봐라 라고 할 때 이제 여기에서부터 자기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려고 할 건데 네네. 이 여기에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 아닌 미래 지향형으로 자신을 설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단어의 문장의 뜻에는 그 사람의 흥미 영역이 반영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 녹여져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이 미래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담겨져 있는 문장이면 자기 분석은 성공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저는 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요, 하나만 이야기해보세요. 네, 뭔데요? 네. 모르시죠? 아니요, 하나만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두 가지 아까 물어볼 때. 미혼? 예? 미혼? 아니면 방송이랑 폭식. 예? 폭시. 너무 드러나 있는 거네요, 그거는. 아니, 뭐 예상하셨어요? 네. 객관이다 못해 많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니까요. 예, 좀 알겠습니다. 벗어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이 미래지향적인 문장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이정훈 대표님, 이렇게 자기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지금 매주 진행을 하면서 이 자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면접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면접
면접의 전략이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직무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업 선택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우선 좁게 면접 전략을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면접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질문이 비롯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답변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자기 분석이 돼야지만 면접도 잘 볼 수 있고 조직 적응도 잘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취업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네. 상담 사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여성 구직자로부터 이제 면담 고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친구는 이제 대기업 모 호텔에서 그 인턴 학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근무 후에 근무 실적이 좋다면 그 큰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고민이 잦은 고민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제 외근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본인과 다른 계장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기가 너무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구내 식당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호텔에서 향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MC분들과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그 계장님이 계장님이. 왜 싫은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겠지만. 아니, 뭐 어떻게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뭐 계장님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면 그거는 이제 피해야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단순히 비호감이냐라는 것 때문에. 네, 자기 그런 스타일, 거라면. 내 스타일 아니다. 이래서 피하는 거는 조금 상관없죠.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네. 꼭 참고 해야죠. 그 회사를 네네. 일하고 싶다면 네. 뭐 사람 하나 때문에. 네, 교수님 다른 어떻게 생각입니다. 다르세요? 아, 그래요? 이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그렇죠. 사실. 자세히는 뭐, 예. 그런데 그분하고 밥을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재권 씨. 네. 오늘 약속 있으세요? 저요? 네. 늘 없는데요? 늘었는데요. 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예. 그에 반해서 상은 씨는 약속 있어요? 아, 저요? 예, 저는 뭐 있긴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쬐도 됩니다. 저랑 네. 약속 좀 하세요. 저랑 약속 좀 해요, 저랑. 아니요. 이게 채용 과정이면 두 분은 예. 굉장히 그 마이너스적인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어머, 세상에. 그 질문을 제게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교수님. 오늘 저 약속 네. 있으세요? 점심 저는 약속. 재권 씨를 위해서 비워뒀습니다. 어머, 세상에. 사실 저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제 생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직자는 그 계장님이 무슨 연유로 싫은지는 모르겠으나 네. 자기 생에 자기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가장 귀중한 분이라는 존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직자는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가서도 절대 안착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저 진짜 점심 같이 먹어요. 오케이. 예, 정말 진짜. 네, 좋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네. 물어봤더니 왜 계장님과 식사하는 게 싫으냐라고 네네. 했더니 예. 자기는 자기와 불편한 사람과 밥 먹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불편하다. 본인의 부하 직원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늘 도시락 구내식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밥을 먹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싫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 계장님과 식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네. 요즘 면접에서 인성검사를 굉장히 많이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직에서 바라보는 자기 분석이라는 것은 조직에 적응 못하는 마이웨이형, 그러니까 본인만 중요하다, 본인의 길만 가겠다라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지연 네. 캐스터가 자꾸 도시락 싸우는데 지금 나랑 밥을 먹기 싫은 것 같아요. 이제야 눈치채셨군요. 조금, 예.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떤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그 신상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네.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격이라는 것은 단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구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변화해야 될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한 조직 적응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네네. 예, 예. 보통 그 사람의 성격을 보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의 인성을 보기 위해서 면접이라던가 혹은 뭐 다양한 면접들을 통해서 이 구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스트레스를 줘보는 겁니다. 아. 네, 이 사람들에게 적응력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줬을 때 그들의 반응은 그의 인성이라던가 자기 분석이라던가 혹은 성향이라는 것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심지어는 저는 면접에서 의자 던지고 나가는 사례도 본 적이 어머. 있거든요. 네. 이런 네. 것처럼
업무 포기라던가 이탈을 한다라거나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꼭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네. 성격이 드러난다고 이제 면접에서 압박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요. 자, 이런 문자를,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감정 조절을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내면에 있는 욱하는 감정들이 사회적 영향 관계로 인해서 조절이 돼야 하고 적당하게 억눌러질 수도 있어야 하는데 네. 그게 사실 힘든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생이고 타인이 교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학생의 입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나 제스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스트레스로 노출된 걸로 인해서 이런 예가 발생하고 있는데 모쪼록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는 그래서 구직과 그 직장 적응에 나아가서는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부터 또 궁금한 게 앞에 처음 시작하실 때 자기 분석으로 해서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이제 표현할 때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밝음이나 적극성 가지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표현할까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적극적인 사람인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나 방향을 향후에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적 시점으로 보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현재의 삶이 투영돼 있어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 그냥 현재의 삶이 반영돼 있지 않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삶보다 보다 나은 개선할 나를 만들어 간다는 점은 미래에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정은 선생님은 이제 뭐 잠도 안 주무시고 일을 하고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오시는데 오늘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네, 저는 그 자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분석해봐라라는 것으로 저는 오늘 주제를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 약속 있어요? 오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 야,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대답하시면서. 제가 네. 아이고, 예. 네네. 자, 교수님께서도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좀 이 오늘 주제는 사실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이야기했던 게 이제 자기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의 행위적인 관찰은 좀 지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것을 한 번 더 여지어주고 오늘 봤던 것은 단편한 예를 제시했었을 뿐입니다. 네네. 그런데 다음 주에 나올 사례는 그 예가 어떻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네. 우리가 입사 준비를 할 때 자기 분석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흔히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좋은 면만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늘은 역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안 좋은 상황일 때 자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것을 깨달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야기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신상훈 교수, 이정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